이번 영상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이 현대공업 현재 마이너스 2.51% 손실 중인 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현대공업을 통해서 우리가 손실난 종목을 어떻게 손절 라인을 잡는지 그 기준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접근한 종목이 당연히 100%다 오르면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항상 우리는 내가 접근한 종목이 언제든지 하락하는 종목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아무리 주식 투자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또는 해외 유명한 투자가라 하더라도 매수한 종목이 100%다 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손절을 내가 어디서 할 것인가, 그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보유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차익을 내 계좌가 불리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 현대공업 또한 이렇게 우리 유튜브 특별 멤버십 회원님들하고 5월 17일 10시 10분 요 노란색 음영이 있는 요 캔들에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21이평선까지 이렇게 열어두고, 파란 요 21이평선 열어두고 이제 대응을 하자,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특별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 접근을 이렇게 했던 종목인데, 그 다음 이날은 뭐 종가가 고가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당연히 수익인 채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살짝 올랐다가 빠지고 이제는 금요일 날 이렇게 3.06% 하락하면서 저도 손실이 마이너스 2.5%까지 이렇게 밀린 상황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좀 초점을 둬야겠죠. 그렇죠? 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간단히 보겠습니다. 좀 실제 보유 중인 종목의 차트 매매 포인트를 공부할 때 주의할 점. 이 종목은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죠. 항상 조금 오르는 종목들의 타점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아니죠. 오히려 떨어진 종목이죠. 하지만은 제가 보유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떠한 움직임이 나올지 저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유 중인 종목을 공부를 할 때에는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매수를 하고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자신의 경험에 조금 플러스 되고 다음에 스스로 매매를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는 그런 쪽으로 목적을 꼭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러한 부분을 한번 보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손실을 최소화하는 손절 잡는 다양한 기준들. 지금 마이너스 저도 현대공업 2.51%이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부터 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퍼센트로 내가 마이너스 몇 프로가 되면은 손절을 할 것인가. 지금 저 같은 경우 2.51%인데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에서 3%대 되면은 보통 손절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대도 좋고 2%대도 좋고 3%대도 좋고, 일단 내가 진입을 하고 나서 빠진다는 것은 무언가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다던가 아니면 종목 선택에 잘못돼서 매수했는데 마이너스가 막 그대로 막 찍히고 며칠 만에 당일날도 그렇고 다음날도 그렇고 마이너스가 바로 찍히면은 무언가 잘못됐구나, 진입 시점이 잘못됐구나, 종목 분석이 잘못됐구나, 이러한 것들을 바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내용이 없을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몇 프로일 때 손절 라인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 3%, 최대 많아도 5% 이내에서는 다 마이너스가 되면은 잘라내는, 항상 그러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정 이평선의 이탈로 잡을 것인가. 그렇죠?
만약에 내가 21이평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21이평선 눌림목 매매로. 그런데 이 종목이 21이평선을 이탈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손절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캔들 라인, 정고점 라인, 전저점 라인, 추세대 라인 이런 것들로 이탈을 하면은 손절로 잡을 것인가. 자, 현대공업도 먼저 조금 여유 있게 두자고 그러면은 요런 라인대 하나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이제 고점대 요런 중요한 라인이 상당히 벌어져 있지만은 좀 여유가 있다면은 내가 이 종목을 좀 오래 보유하겠다면은 이런 라인으로도 손절을 잡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밀렸을 때. 그렇죠? 그리고 하단 라인에 추세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그렇죠? 뭐 요런 라인도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요런 추세 하단 라인. 그렇다면 요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나는 또 손절을 해보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특정 캔들 라인으로 이탈했을 경우 손절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해당 섹터의 업종의 약세로 잡을 것인가. 그렇죠. 만약에 뭐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다시 2차 전지주들의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랬을 때 그러한 섹터 등의 특징적인 부분으로서 2차 전지주들이 계속 약세를 보인다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진입을 하였을 때 마이너스 하락이 나온다면은 2차 전지주들이 당분간 조정이 나오겠구나. 그랬을 땐 이런 섹터적인 부분으로 약세로 손절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가지수의 추가 하락이 예측될 경우로 잡을 것인가. 주가지수라는 것이 어느 정도 뭐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주가지수라는 것도 추세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이렇게 21일 평선을 살짝 이탈했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뒤로 돌아볼까요? 이제 여기서 21일 평선이 반등이 나오겠다. 21일 평선을 뭐 이탈은 했지만은 여기서 한 번 더 21일 평선을 회복하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종목을 진입을 하였습니다. 주가지수의 반등도 함께 나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그런데 다음날 오히려 하락폭이 쭉 또 나와버립니다. 야 이거 코스닥 시장 안 좋을 수 있겠다. 당분간. 그렇죠. 21일 평선 이탈하고 추가 이탈이 나온다? 안 좋은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보유한 종목을 좀 정리를 손절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주가지수를 통해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코스닥 종목이라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갖고도 우리가 손절을 해볼 수 있는 라인으로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5가지 내용들이 이제 손절을 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텐데 위의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스스로 손절가를 계속 만들어 보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기준들을 반드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단순한 게 1번이겠죠. 나 마이너스 뭐 3% 나오면은 그냥 다 잘라버릴 거다. 그렇죠? 우리 스캘핑 하시는 분들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 스캘핑 하는데 뭐 2% 3%는 아니죠. 0. 몇 프로 마이너스 뭐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매매 형태를 하는가.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도 손절 기준을 잡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스윙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로 뭐 1번도 많이 하지만은 2번, 3번 그렇죠. 특히 2번, 3번을 손절 라인으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거를 좀 다 지워보고 여기가 이제 다시 매수가가 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현대공업이 지금 마이너스 2.51% 손실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 놔야겠죠. 손절할 수 있는 기준. 저는 1차적으로 매수했던 기준 자체가 요 21이평선이었잖아요. 그렇죠? 요 21이평선 하단 라인까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홀딩인데 이렇게 기준을 매수했을 때 기준이 21이평선 파란 21이평선 눌림목에서 오르는 모습을 보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1차 손절 라인은 요 파란 21이평선입니다. 여기죠. 요것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손절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은 이렇게 또 31이평선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월요일이면은 조금 더 올라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여기서 말한 이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이 이제는 저에게는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1차는 특정 이평선, 21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손절하겠다는 1차 손절 라인을 갖고 있지만은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온다던가, 그렇죠? 이렇게 주가 지수가 받쳐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던가, 또는 현대공업은 자동차 부품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주가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더라도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면 조금 더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디까지? 요 31이평선까지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연결을 해서 이제는 1차는 주가 지수가 안 좋다면은 21이평선 이탈하면은 빨리 잘라낼 것인데, 주가 지수도 어느 정도 크게 빠지지 않고 또 자동차 섹터도 잘 받쳐주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21이평선을 이탈하더라도 요 아래에 있는 31이평선을 최종 손절 라인으로 이렇게 잡아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금요일날 종가상으로 21이평선까지 밀린다면은 4% 마이너스 4%대까지 나오고, 31이평선까지 열어둔다면은 마이너스 5%까지나 나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이평선으로 잡았을 때는 내가 주로 손절하는 마이너스 2% 3%를 넘어간다는 것이죠. 21이평선은 마이너스 4%대 손절이 되는 것이고 31이평선은 마이너스 5%대 손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것도 생각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21이평선 이탈은 1차로 하단 손절 라인으로 잡을 것이고, 2차는 최종적인 거죠. 요게 하단 전고점 요 중요한 장대 양봉의 라인까지는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차라리 일찍 좀 매도하고 여기까지 밀린다면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는 방법이 될지언정 마이너스 막 5%가 넘어가는 이상까지 기다릴 생각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만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떻게 손절을 라인을 잡아갈 것인지, 이것을 제가 실제로 손실 중인 이 현대공업을 통해서 저는 1차 21이평선, 2차는 31이평선, 단 31이평선은 코스닥 지수, 주가 지수, 또 자동차 부품의 이 종목에 해당되는 이 섹터의 움직임, 요거까지 고려했을 때는 31이평선, 이런 식으로 손절을 잡고 마이너스 최악의 경우 4%, 5%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결정을 지어놓고 이제 내일 당장 월요일 날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체크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 기준들을 잡고 움직임에 대응을 하는 전략을 미리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손절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 또 그것을 상호간에 복합적으로 연결하면서 어떻게 손절을 잡는지 저에 대한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종목을 매수해서 다 오르면 좋겠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죠. 그렇죠? 기계도 알고리즘도 다 100% 오르는 종목 사지 못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는 우린 투자자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매수한 종목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게 하락했을 때 내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손절을 할 것인가, 그런 기준들을 스스로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